여느 가정 부럽지 않았던 우리 가족. 때는 고3으로 올라간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고졸이셨지만 삼성맨이셨던 아버지 덕택에 외동이었던 나는 남부러울 것 없이 뭐든지 사달라 하면 다음날 엄마 손잡고 사러 가는 그런 놈이었고, 엄마는 자기 친가인 외가보다 시댁의 부모님을 더 먼저 위하고 명절에 선물도 더 좋은 걸로 사고 명절 2일 전부터 가위 짜고 할 정도로 좋은 분이셨다. 한때였지만 시간이 흘러서 내가 고등학생이 되자 아버지는 다른 지역에 발령나셔서 아버지는 회사 기숙사에 계시다가 주말에만 오시고 엄마와 나는 원래 집에 살고 있는 기러기 가족이 되었다. 고2가 끝나고 고3이 될 무렵 엄마가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어졌다고 했다. 아빠와 나는 당연히 흔쾌히 수락했고 그것은 공인중개사 시험이었다. 내가 등교할 때 공인중개사 학원에 같이 가서 야자가 끝나면 엄마도 공부를 마치고 같이 집에 오곤 했는데 그때부터 엄마가 무언가 이상하다고 깨달았어야만 했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갔다. 11월 수능을 망쳤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내가 수능 친 시기와 비슷했던 추운 날이었던 것 같다. 엄마도 어언 20년 만에 공부라서 당연히 국어사전도 깨 판례책 10권이 넘는 분량의 시험을 통과할 리가 없었다. 나도 엄마도 재수를 시작했다. 그렇게 또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갔다. 결국 나는 전보다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수능 성적을 얻었고 격경사로 엄마도 공인중개사에 합격을 했다. 이상하게 아빠는 크게 좋아하시지 않았다. 게다가 학원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기존의 중개사분들을 많이 알아서 바로 좋은 자리에 중개사 사무실을 같이 오픈하셨다. 오픈비 사무용 세차 구입으로 아빠 돈이 엄청 나갔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다. 물론 처음부터 큰일이 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은 엄마가 너무 기분 좋아하며 들어온 날이 있었다. 내가 궁금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첫 아파트 거래가 생겼는데 이게 너무 잘 돼서 돈이 많이 들어왔어 라고 했다. 그래서 그럼 용돈이나 달라고 했는데 다음날 300만 원을 입금시켜 주셨다. 나는 너무 큰 돈에 깜짝 놀랐지만 돈을 잘 버는 게 절대 기분 안 좋은 일은 아니었기에 얼씨구나 하면서 필요한 것을 사기 바빴다. 그 이후로 옷은 시장에서 한 벌 사면 몇 년씩 입던 그런 엄마가 명품 가방을 하나둘씩 사고 선글라스도 끼고 다니기 시작했다. 또한 전화를 걸면 바쁘다고 바로 끊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 평일에는 항상 새벽에 들어오거나 다음날 오전에 오는 일이 잦았다. 물론 나도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었다. 주말에만 오는 아빠는 알턱이 없었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 주말 저녁 가족끼리 밥을 먹고 있었는데 아빠가 반찬이 이게 뭐야? 어떻게 냉장고에 있는 반찬만 툭툭 내놓기만 하냐? 따뜻한 국 하나 없냐? 라고 막 나무랬다. 솔직히 나도 당시에 거의 라면만 먹고 반찬도 별로 없고 해서 몇 번 엄마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때 엄마가 아빠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했다. 아니 뭐 돈이나 잘 벌어주던가. 아빠가 혼이 나간 얼굴로 몇 초간 쳐다만 보았다. 이런 말은 처음 듣는 것이다. 그러고는 조용히 담배를 들고 나가셨다. 나는 속으로 아니 대기업 다니는데도 더 잘 벌어줘야 하는 건가 싶었다. 그날 엄마 폰에는 잠금 기능이 생겼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갈등은 시작되는 것 같았다. 아빠가 이혼 후에 나한테 이야기하셨는데 아빠가 평일에 엄마한테 전화를 걸면 어디선가 허겁지겁 나와서 받는 느낌이 있었고 잘 안 받거나 받자마자 끊어버렸다고 했다. 한 번씩 평일에 엄마가 일찍 오면 요새 일 재밌냐고 항상 내가 물어봤었는데 같이 일하는 공인중개사 남자들 이야기를 해줬다. 오늘은 어떤 빌딩을 매물로 팔았는데 몇천이 남았다는 이야기. 아빠랑 동갑인 경력 있는 어떤 중개사 남자는 월 수입이 상상을 초월한다나? 그렇게 또 주말이 왔고 아빠가 저번에 뭐라 해서 그런지 엄마가 웬일로 맛있는 밥을 해놓았다. 정확히 기억난다. 밥을 먹다 말고 엄마가 뜸을 들이다가 말을 건넸다. 진명이랑 다른 통장 돈을 내 명의로 하고 돈도 내 통장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 갑자기 왜? 일하다 보니 노하우가 생기니까 내가 관리해서 더 많이 늘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다. 아빠는 그때 아무런 의심 없이 명의 이전을 해줬고 나도 뭐 그러려니 했다.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우리 집 팔았고 이사를 간다고 했다.
집 산 지도 2년이 안 된 시점이었는데 그렇다고 안 좋은 집도 아니고 전망 좋고 좋은 시설의 집이었는데 그래서 평일날 같이 짐 옮기는 것도 돕고해서 이사를 갔다. 이사하면서 그 집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이건 완전 30년 전 주공아파트보다 더 후진 주택이었다. 들어가니 내 생각에 10평 남짓한 느낌이 들었다. 이런데 왜 오냐고 하니까 투자 가치가 있어서 살아야 한다는 뭐 그런 소리를 했다. 이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하수구 냄새가 진동을 하고 정말 더러웠다. 방에서 잠잘 때도 하수구 냄새가 밀려 들어오고 잠도 이룰 수 없었다. 그리고 또 주말이 오고 알고 보니 아빠한테도 말 안 하고 집을 팔고 옮긴 것이었다. 아빠가 집을 겨우 찾아서 들어오는데 표정이 가관이었다. 물론 엄마랑 엄청나게 싸웠고 엄마는 나가더니 그날 돌아오지 않았고 아빠랑 나랑 나가서 국밥을 먹고 들어온 뒤 아무 말 없이 방에서 잠을 청했다. 아빠는 밤새 엄마한테 전화를 건 것 같았다. 결국에는 일요일이 돼서 밤에 아빠는 출근을 하러 왔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엄마가 들어왔다. 그러고는 연신 같이 못 살겠다면서 그런 말을 해댔다. 그 주에 내가 학교 때문에 3일 정도 집에 못 올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금요일날 들어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이었다. 어두워진 집에 불을 켜는 순간 나는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다. 집에 있던 TV며 냉장고며 가전제품이 전부 없어져 있는 것이었다.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식탁 위에 돈 있어. 나가서 알아서 사 먹어라. 라면서 그냥 끊어버리는데 그게 내 부모, 엄마와의 마지막 전화였다. 알고 보니 그 집과 돈 되는 가전제품마저 팔고 아빠 통장에 있던 재산과 집 매매금까지 모두 들고 도망가 버렸고 아빠는 회사를 장기월차를 쓰고 엄마를 찾아다녔고 사람이 한순간에 늙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 도저히 안 되어서 내가 예전 공인중개사 학원에 찾아가서 알던 아줌마한테 사정사정해서 물어보니 결국에는 거기 잘나가는 중개사 남자랑 있더라고 그랬다. 아빠에게는 절대로 말 못했다. 한 달쯤 지나고 결국에는 포기하고 아빠랑 둘이 500에 25 월세에 살기 시작했고 나는 휴학을 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금요일 밤에 일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아빠랑 같이 집 앞 포장마차에서 오뎅이나 하나 시켜서 술 한잔을 하는데 아빠가 우시면서 죽고 싶다 아들아. 어떻게 살아야 하겠니? 라고 하셨다. 나도 눈물이 쏟아졌지만 꾹꾹 밀어넣어 참았고 그 이후로 둘이서 정말 독하게 살았다. 5년이 지난 지금 아빠랑 겨우 10평 넘는 아파트 전세로 옮겨서 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엄마가 제 발로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가 하는 말. 돈 없으니까 돈 좀 보내줘. 옆에서 듣고 있는데 나는 마음속으로 와, 저 인간 자기 잘나니까 전화번호 바꾸고 도망가더니 거들나서 개꼴나고 나니까 염치불구하고 전화 처하고 자빠졌네 하고 진짜 분을 못 사귀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말하시더라. 계좌번호 불러. 우리 엄마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저렇게 되었지만 사랑도 이기는 게 아버지인 것 같다. 요즘 아빠 뒷모습 보면 어떻게 살아있나 싶다. 댓글입니다. 뭔가 진짜 험한 말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작성자님 어머님이시니까 뭐라고 하기도 뭐하고 힘내세요. 진짜 결국 그 재벌가 남자한테는 차였는지 이런 여자 아니 이런 사람들은 과연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는지 궁금하다. 공감된다. 우리 친엄마 교사이고 아버지 그냥 평범한 회사에서 일하시는데 친엄마가 동료 교사랑 바람나서 아버지랑 이혼하자고 했어. 그러면서 내 친동생으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랑 헤어지고 아버지는 맨날 술 드시고 할머니는 아버지 보시고 우울증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완전 집안 개판됐는데 얼마 전에 아버지가 재혼하셨어. 지금 엄마도 잘해주시는데 할머니랑 마찰이 겁나 심해. 그러다가 약 1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친엄마 집 구해주고 빚 갚아주시고 있는 거야.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료 교사랑 재혼했는데 그 동료 교사가 교사 때려치우고 사업했다가 다 말아먹고 맨날 술 처먹고 행패 부렸대. 그래서 이혼하고 했는데 그때 빚이 다 친엄마 앞으로 있는 거야. 난 진짜 아버지한테 그러지 말라 했는데도 결국 도와주시는 거야. 친동생 때문에. 근데 인연이 우리 아버지 회사 앞에 여동생을 버리고 간 거야. 지금 여동생이 중2거든. 진짜 그때 집안 개막장 됐어. 새엄마는 갑자기 모르던 아이가 나타나고 아버지는 겁나 당황해하시고
할머니는 다시 쓰러지시고 그때부터 지금 우리 집 돌아가는 게 없다 정말. 나랑 비슷한 케이스네. 완전 비슷해. 물론 우리 집은 평타도 못 쳤었어. 농사일해서. 어렸을 때여서 잘 기억 안 나는데 엄마가 운전면허 따러 다녔었어. 방에서 필기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셨어.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여행 갔다 온다고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두고 떠났다. 알고 보니까 운전면허 학원에서 남자랑 바람 맞아서 도망간 거야. 1년 농사 지어놓은 거 밭대기로 판다 해서 농작물 수확 안 하고 그냥 넘기는 거 있는데 그거 500에 넘기고 튀었다더라. 여튼 그러다 한 몇 달 보고 싶다고 전화 오는데 동생이랑 나랑 울며불며 오라고 말했었지. 근데 자기는 강원도 쪽에 있단다. 그러면서 자기 다쳐서 500인가 보내달라 그러더라. 그걸 또 아버지는 보내줬지. 여튼 그렇게 살다가 재작년인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 그래서 받아보니까 엄마야. 엄마가 자기 죽을 것 같다고 뭐라 하는데 난 엄마가 한 짓거리가 화나서 그냥 안 보고 싶다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어. 추가 글입니다. 어떻게 친구에게도 이야기하기 그렇고 말할 곳이 없어서 그나마 여러가지 이야기가 맴도는 이곳에 하소연스럽게 한번 적어봤는데 약간 그래도 답답함이 잠시나마 가시기는 하네. 너희들이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고 저녁 시간에 엄마가 만든 밥으로 엄마 아빠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니까 부모님 안 다투시게 잘해드려. 다음 사연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4년간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더 참았어야 했을까요? 아들을 위해서 아빠의 자리를 남겨둬야 했었을까요? 이혼을 목전에 두고 전혀 우울하지도 괴롭지도 않고 정말 시원하기만 한 제가 비정상인가요?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읽고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31살, 저 35일 때 같은 회사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동물을 사랑하는 점도 저와 닮았고 얘기도 잘 통하고 식성도 취향도 정말 비슷했어요. 연애만 할 때는 남편이 질투가 좀 있는 성격이라 사내에서 다른 남자 직원들하고 웃기만 해도 사랑 싸움을 했었는데 그건 그냥 저를 사랑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좀 이상하시더라고요. 뭐랄까? 저는 엄마가 22살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고 집에 언니만 둘이에요. 그나마 큰언니가 아프고 작은언니는 일찍 결혼해서 전업주부여서 제가 큰언니 다 케어하면서 가장으로 살았었어요. 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하는 장기 요양을 요하는 환자고요. 그러다 만난 남편하고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제일 서운했던 거 몇 개만 추려볼게요. 며느리들 대놓고 무시하고 자존감 후려치시는 거. 형님이 안 계실 때는 저한테 형님 인신공격부터 형님 어머니 험담, 형님하고 제 외모 성격 성향 비교, 아기 출산 문제, 성별 문제로 임신기간 내내 스트레스, 형님네가 딸이니 아들을 낳아야 하고 못 낳으면 낳을 때까지 낳으라는 강요, 아기 낳고 3주 만에 제사 참석하라는 강요, 아기 낳고 산후조리 시어머니가 해준다고 해놓고 조리원도 못 가게 하더니 제가 꼬박꼬박 차려드리는 밥상 받으신 거, 그런 상황 옆에서 다 보면서 한 번도 저한테 공감해주지 않았어요. 정말 단 한 번도 시어머니가 제 입장에 대해서 옹호해준 적도 반박해준 적도 시가에 좀 띄엄띄엄 가고 싶다는 제 요구도 묵살했어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꺼내려고만 해도 임신 중인데도 집기 집어던지고 밀치고 했어요. 견디다 못해서 시가랑 의절하지 않고선 못 살겠다고 남편하고 엄청 싸우고 경찰까지 출동하고 그러면서 시가랑 어찌해서 끊고 지냈어요. 문제는 시가가 제사가 많아요. 그리고 남편은 지금 4년째 백수예요. 회사 망해서 재취업한다고 하면서 계속 구직 신청만 해놓고 별다른 자기개발이나 노력은 안 하고 밤새 게임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벌고 있고 그날도 제사였는데 퇴근하려는데 상사분이 갑자기 일을 주셔서 회사에서 20분쯤 늦게 퇴근했어요. 근데 전화해서 다짜고짜 오늘 제사인데 왜 늦게 쳐오냐? 어머니 난리 났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욱하대요. 시가가 사남 2녀 중 막내인데 며느리들 동의도 없이 문중 제사를 다 가져오더니 더구나 제가 시가랑 연도 끊었는데 그 댁 제사 때문에 시키는 일도 내팽개치고 칼퇴해서 실업자라도 됐어야 했나요? 저도 사람인지라 육두문자가 나가더라고요. 내가 이 짓거리에서 4년간 너랑 애 먹여 살렸는데 얼어 죽을 놈의 제사가 더 중요하냐?
그 한마디 했더니 집에 갔는데 역시 분노 조절에 난리 났네요. 애랑 둘이 있었는데 벌써 살림 깨먹고 주먹을 들고 후라이팬으로 저를 위협하며 없애버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화가 많아요. 일단 늘 화가 나는 이유는 제가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는 되는 일이 없대요. 아기가 찡얼거려도 진지하게 화를 내는 인간이에요. 애가 울더라고요. 아빠가 엄마한테 패악질을 하니. 아기 데리고 안방 들어가서 경찰에 문자 신고하는데 남편이 몇 번 차니 문이 열리대요. 얼른 아기 데리고 도망 나왔어요. 물론 저도 아기 없으면 한성깔 하는 편인데 아기가 우니까 제 분노보단 아기를 먼저 보호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경찰이 왔고 물론 맞은 데는 없어요. 늘 말로 괴롭힘. 별쇼를 다 떨어도 때리진 않아요. 법적으로 불리해질까봐 얍삽한 놈. 차라리 시원하게 때려주고 형사고소하고 끝낼 기회가 있었을 텐데요. 경찰들이 집안 꼴을 보더니 남편한테 퇴거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사가 중요한 인간이니 시가로 가고 저는 여성청소년과로 가서 여성경찰관분과 접근금지 임시조치와 아이랑 제 심리상담 예약을 신청하고 집에 왔네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 짐 대충 다 싸서 밖에 내놓고 비번 바꿨고 다음날 보니 짐 다 가져왔더라고요. 저러고도 이혼은 못 해준다지만 이젠 협의이혼 꿈은 버렸어요. 이혼 전문 법무법인 알아보고 소송으로 가야 하겠죠. 아기가 남편이 백수라 연장보육 안 됐는데 공무원분한테 사실상 한부모 가정이고 남편하고는 이혼만 안 했지 보육에 아무 도움 못 받는다는 기술서 써서 연장보육 신청하고 어제부터 8시부터 6시까지 어린이집 보내는 게 맘에 걸리지만 남편이 없는 우리 집은 정말이지 천국이네요. 이혼을 앞두고 아들에게 아빠를 앗아가도 될 자격이 저한테 있는지 수천 번 고뇌하고 갈등했었는데 아들 앞에서 저한테 흉기까지 들면서 위협하는 걸 보고 이젠 아들을 위해 우리 안전을 위해 이혼을 하려 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아들한테 미안한 게 다이지 남편이란 사람에 대한 동정도 연민도 증오도 이젠 없네요. 후련하고 행복하기까지 해요. 끝을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바보예요? 제발 꼭 신변보호를 위해 전기충격기 가지고 다니시고 아이 어린이집에도 엄마 외에 다른 사람은 못 데려가게 말해놓으세요. 책임감도 없어. 경제력 없는 가장에 저런 사람. 왜 아기에게 아빠가 필요할까요? 그간 결혼생활 힘드셨을 텐데 앞으로 쓰니와 아가 앞날에 행복한 날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아이 앞에서 저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은 절대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아온 엄마한테 성인이 된 아이가 왜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냐고 물었던 게 이런 가정의 현실이에요. 남편한테 길들여져서 폭언은 견딜만하다 느끼셨나 본데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정신적 고통이에요. 참고 지내신 세월이 대단하네요. 앞으로는 아들과의 꽃길만 이어지길 기원해봅니다. 아빠를 빼앗는 게 아니라 행복한 엄마를 돌려주는 거고 해가 되는 사람을 눈앞에서 치우는 거예요. 내 베프 이혼한 지 8년째 아들 혼자 키우는데 세상 그렇게 행복하고 예쁜 아이 없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임신 중 목 조르는 남편 집 내다 놓고 비번 바꾸고 혼자 애 낳고 이혼 소장 시댁으로 날렸어요. 이혼 조정까지 1년이나 걸렸지만 지금은 거지 같은 놈 내다 버리고 나니 행복합니다. 아이도 나쁜 영향 안 받게 엄마가 보호한 거니 저도 훨씬 마음이 좋아요. 쓰니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시어머니 하는 꼴 보니 아들 녀석 안 봐도 비디오네요. 이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혼자 키우시는 것이 지금 아들에게 더 좋은 환경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망나니 애비보다는 말이죠. 우선 정말 축하드려요. 물론 아이도 중요하지만 그 쓰니의 인생은 한 번뿐이니 모든 걸 참고 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쓰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게 큰다. 남편으로 피폐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 영향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가더라고요. 그 쓰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잊지 마시고 새 출발 축하드려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아이가 크면 질문자님 이해해줄 겁니다. 4년간 일은 잊어버리시고 이쁜 아이와 행복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법적은 잘 모르지만 접근금지 신청도 해보세요. 질문자님 쓰신 글 보니 이혼해도 해코지할까 겁나네요. 어린이집이랑 경비실 등에도 얘기해두세요. 아이 절대 못 데려가게 막으셔야 하고 혹시라도 열쇠 수리기사 불러서 문 따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 경비실에도 알려두시고요.
4년 동안 백수에 시가의 모든 행사는 다 참석하라 하고 집에서는 행패까지 부리다니. 아이한테 저런 거 없어도 될 인간입니다. 부모가 화목해야 아이가 바르게 자라요. 있으니만 못하다면 없는 게 낫습니다. 아빠의 존재 유무가 아이한테 중요하지만 없는 이만 못한 아빠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저런 모습을 계속 보고 커간다면 아이한테도 정서에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어쩌면 아빠의 저런 성격이나 행동을 보고 배운다든지 엄마를 함부로 무시한다든지 차라리 사랑 듬뿍 주면서 혼자 키우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별탈 없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자격 없는 부모는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희 집도 거의 같은 상황으로 커왔는데 엄마는 옛날 분이라 애들을 위해서 참고 사셨어요. 저희가 제발 이혼하라고 해도 본인의 신념을 쉽게 못 바꾸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애가 둘인데도 아직도 그렇게 살아요. 다만 나이가 드니 그런 성향이 줄어든 그 정도네요. 늘 마음 졸이고 살아서 저희 형제는 조그만 큰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고 잠도 못 자요. 잘하신 거예요. 응원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인생 선배님들에게 늦게나마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써봅니다. 그 친구를 A라고 하겠습니다. 편하게 일기체로 쓰고 꾸밈 없이 쓰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적을 만들지 말자 라는 신념을 갖던 어린 고1 시절에 친구의 친구인 A를 만났다. 그 친구의 첫인상은 험악하게 생겼다라는 느낌이 강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나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집도 가까운 우리는 주 7일을 만날 정도로 급속도로 친해졌다. 그때는 A가 왜 친구가 나밖에 없지? 괜찮은 애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시기였다. 나는 그 당시 친구들에게 개그케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말을 잘 들어주고 감정적 위로와 현실적인 피드백을 해주던 사람이었다. 항상 친구들은 나를 신뢰하는 사람, 호감이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A도 그걸 느끼고 나에게 접근했는지도 모른다. 긍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하던 나에게 A가 하루 한두 시간이 넘는 전화를 해오던 게 시작이었다. 그 통화는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내용들로 가득했다. 또한 자신의 아픔을 얘기했다.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했던 일, 자신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때는 나를 만나고 너무 괜찮아졌다고 했다. 그 우울과 스트레스를 내가 다 받았으니 당연한 거다. 매일매일 통화를 받아주고 A를 자주 만나주다가 6개월이 넘어가니 어느새 짜증이 가득해지고 불안한 생각으로 가득한 나를 발견했다. A가 스트레스만 가득한 사람이면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걸 말로 표출하는 게 일상이었다. 나는 그때 감정의 전이를 처음 느꼈다. 나도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집에 있다가 공황장애가 나타나 숨도 못 쉬어보고 우울증이라는 걸 겪어봤다. 그리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쯤 되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바보 아니냐? 저런 사람은 바로 손절해야 한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건 안 겪어본 사람들의 입장이다. 이런 애가 처음이기도 하고 어린 나는 A가 나에게 모든 아픔을 털어놓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 거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나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했기에 마음을 먹고 거리를 둘 수 있었다. 만남 횟수를 확 줄이고 매일 오던 전화를 계속 무시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었다. A는 여전했다. 어쩌다 한번 하는 통화에 그나마 자랑할 수 있는 자신의 과거 일만 들치며 입을 나불거렸고 나를 무시하는 발언도 여전히 서슴없이 했다. 우울증이 걸려서 무기력하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며 현실을 살아가지 않고 항상 먹기만 하며 집안에 누워 핸드폰만 하던 아이였는데 성인이 돼서도 똑같았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예다. 이 정도면 A를 정말 착하게 묘사한 것이다. 하여튼 만남과 전화 횟수를 줄였는데도 여전히 그 애와 연락하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였고 탈모부터 시작해서 몸에 병까지 찾아왔다. 20살 겨울, 그때 내가 처음으로 독해졌다. 모든 것이 아픈 나를 챙기기 시작한 것이다. 상대방에게 상처는 주기 싫었기에 만나서 조곤조곤 얘기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싫었던 점, 본인이 고쳐야 할 점.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1시간 동안 울음을 쏟아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안쓰러움과 공감이 아닌 짜증과 경멸을 느꼈다. 그리고 이 친구에게는 독한 채찍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우울증이라는 방패로 주변 사람들의 동정과 좋은 말만 듣고 살았기에
약한 조언에도 이렇게 쓰러지는 A를 보니 씁쓸했다. 참고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조언과 비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A는 특이 케이스다. 자신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이유로 남을 무시하고 하찮게 보던 아이였다. 우울증에 걸린 이유를 듣고 웃음밖에 안 나왔다. 상처가 아닌 누가 봐도 A 자신이 피의자가 되어 잘못해서 생긴 일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것이었다. 완벽히 손절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23살 정도에 완전히 끊었고 그때까지도 사실 친구가 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될까봐 무서웠다. 하지만 이젠 안다. 그 아이는 멀쩡히 살아갈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은 채 자신의 과거만 돌아보면서 집에 누워 모든 일상을 허비할 것이다. 그런 한심한 친구를 보듬었던 게 지금에서야 제일 후회가 된다. 솔직히 내 주변에 나를 아껴준 다른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바보같이 계속 A와 연락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감정 쓰레기통이 된 사람들에게 이 글을 바치고 싶다. 참고로 실제 이 친구와 손절한 뒤에 매일 달고 살던 위염과 두통이 없어졌고 탈모까지 완화됐다. 다른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친구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라면 하루빨리 손절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 나에게 모든 불우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는 다른 친구 B가 접근해왔다. 처음엔 들어주다가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길래 그냥 아예 맞대응했다. 걔 이야기만 하면 위로는커녕 동문서답으로 나도 내 얘기만 했다. 속이 후련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친구는 연락이 끊겼으며 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좋은 사람들을 챙기기 바쁘다. 진작에 이럴 거리라는 후회보단 지금 내 자신에게 칭찬해주고 싶다. 댓글입니다. 모든 우울증 환자들이 저러진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특히 더 에너지를 뽑아먹을 정의감에 차 있거나 책임감이 강하거나 남돋기를 좋아하는 아니면 거절을 못하는 먹잇감을 찾죠. 그리고 그 대상이 잘 모르는 사이 천천히 원하는 걸 빼앗아 먹다가 먹잇감이 눈치채고 불만사항을 이야기하거나 도망가려는 기미가 보이면 상대가 죄책감이 들만한 이유, 이야기를 꺼내 오히려 쓰레기를 만들고요. 늦었지만 벗어나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경험은 장단점이 있어요. 힘들기도 하셨지만 앞으로는 비슷한 부류는 더 빨리 피하실 수 있으실 테니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힘내세요. 난 우울증이라서 약 먹었어. 지금은 단약 중이고 내가 한창 힘들 땐 오히려 우울증이란 걸 숨기려 했어. 그리고 너무 죽고 싶고 힘들 땐 나 혼자 있으려고 했어. 왜냐하면 내가 하는 생각과 말은 온통 다 부정적이라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부정적인 영향 줄까봐. 미안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꺼내는 게 겁이 나더라고.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걸 가지고 권력처럼 휘두르는 사람은 인간이 덜 된 거야. 와, 제 친구 중에도 비슷한 친구 있어요. 항상 모든 게 부정적이고 어디 가서 쉽게 적응도 못하고 거의 20년지기 오래된 친구이지만 어렸을 땐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 친구가 불안감도 많아지고 모든 게 다 부정적이더라고요. 친구가 고민이 있다며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조언을 해도 절대 듣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 전까지 부정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가 친구 얘기를 듣고 있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같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우울해지더라고요. 가끔은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무작정 잠수를 탈 때도 있었고요. 그래도 일부러 바쁘다는 핑계로 당분간은 연락을 피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날이면 혹시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해서 여러 번 연락도 시도해보고 전화도 했지만 한 번도 연락받지도 않고 정말 경찰에 신고라도 해볼까 할 때쯤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면서요. 그렇게 친구는 그냥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걱정해주고 했다는 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요. 카톡을 하다가도 일하느라 조금 늦게 답장을 하는 날에는 자기 카톡 읽었냐, 왜 답이 없냐 하고 재촉도 하고 일하는 중이라 늦게 봤다 하면 바로 진정돼서는 또 자기 얘기만 하고 그 이후로 친구 관계를 끊어볼까도 했지만 또 20년이라는 세월을 한 번에 끊어내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한땐 속상해하는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친구가 힘을 얻어 위로를 받고 나 또한 그런 적이 있는데 세상이 각박해져 가는 걸까요? 요즘은 감정 쓰레기통이란 말로 상대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싶지 않아 하는 경향도 강해진 것 같아요. 쓰니의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으면서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 친구 중에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애가 있었거든.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았고 여러모로 참 힘든 애였어. 우울증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도 못 구했는데 그래서 만날 때마다 계산은 대부분 다 내가 했지. 나는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아깝지 않았고 만약 내가 반대 상황이었으면 그 친구도 나처럼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친구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어느 날 그러더라고. 가식 그만 떨어. 너도 나 우습지? 너 나한테 뭐 사줄 때마다 나 엄청 한심하게 받지?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지 말어. 라며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 나는 처음엔 그 친구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 근데 진심이더라. 너무 당황스러웠어. 갑자기 제가 왜 저러나. 내가 혹시 뭘 잘못했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모르겠더라고. 내 결론은 그 친구가 우울증을 계기로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데 다다랐고 결국엔 절교하게 됐어. 내가 아무리 오해라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 친구는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하니 대화가 안 되더라고. 그러더니 작년에 갑자기 SNS 친출을 하면서 안부를 건네길래 그 친구 SNS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망상증이 있는지 자기가 무슨 영부인이고 대기업에 취직했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잔뜩 있길래 무서워서 친추도 안 받고 그냥 모르는 척했어. 저도 공황장애에 있던 분이랑 친하게 지냈어요. 저를 만나면 기운이 나고 즐겁다 했거든요. 그래서 부르면 달려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힘든 날은 그 사람이랑 소주 한잔 한 적 없구나 깨달았죠. 그리고 점점 안 만나다가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만났는데 똑같은 거죠. 10년이 지나도 그 사람과는 내가 힘들 때 소주 한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만뒀습니다. 우울증인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까지 주변에서 우울증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항상 밝고 고민 없어 보인다는 말만 듣지 우울증 약 먹는지 아무도 몰라요. 쓰니 친구는 우울증보다도 친구를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하는 태도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친구도 알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손절은 잘하셨고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썰닭입니다. 오늘은 3가지 사연인데 2가지가 제가 좋아하는 반말체네요. 그냥 뭔가 반말체가 녹음할 때 재밌어요. 앞에 인사말이나 음식 뭐 먹었다 이런 걸 슬슬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작업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다 보니 미루고 있네요. 마지막에 노래도 그렇고. 오늘 영상은 웃음 포인트가 없긴 한데 종종 웃음 포인트를 집어넣도록 해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우, 요새 너무 열심히 하네. 썰닭 부지런해.